네, 주식학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를 보기 전에 숲을 봐라. 여기서 나무는 종목을, 숲은 산업, 섹터를 의미하는데요. 시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업에 대한 공부가 필수적인데 오늘 저와 함께 산업에 대한 공부, 산책 한번 나가보실까요? 오늘 저희가 산책을 나가볼 섹터는 바로 자동차 업종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업종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룰 건 아니고요. 최근에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트럼프가 재당선이 됐을 때 자동차 업종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트럼프가 했었던 발언이나 그리고 공약 등을 통해서 봤을 때 현재 자동차 업종에 미칠 수 있는 세 가지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수입 관세 인상, 두 번째는 친환경차 지원 축소, 그리고 세 번째는 강달러 기조 완화가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수입 관세 인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한 영향을 주고 또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건데요. 자, 지금 수입관세 인상이라는 내용은요. 트럼프는 본인이 당선이 되면 모든 국가의 수입산 제품에 대해서 10%,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60%의 수입 관세를 덧붙이겠다라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만큼 보호 무역주의적인 정책을 펼치겠다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자동차에도 수출 시에 10%의 관세가 붙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산 자동차에 비해서는 가격 경쟁력이 좀 떨어질 수 있겠죠. 따라서 가격 경쟁력 약화와 수익성이 하락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또 전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면요. 현재 중국산 자동차 부품을 사용하는 미국 업체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무려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받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특히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는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증권가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또 살펴볼까 하는데요. 두 번째는 트럼프가 친환경차 지원을 축소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를 그린 뉴 스캠, 그러니까 전기차 사기다, 네, 그린 사기다라고 지금 맹렬하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IRA 법안과 카페 법안과 같은 바이든 정부가 주도를 했었던 신재생 에너지 정책의 일환들을 강력히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러닝메이트인 벤스 의원 또한 현재 같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오늘 속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 수락 연설에서 내가 당선이 된다면 임기 첫날에 전기차 의무화를 중단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따라서 향후에 전기차 시장 성장률 둔화될 수 있고요. 또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도 축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의 성장률이 또 둔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IRA 법안이 폐지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금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이게 IRA라는 게 액트, 법안이기 때문에 또 의원들의 동의를 거쳐야 해서 쉽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만약에 IRA 법안이 폐기가 된다면 그간 현재 공장을 열심히 세웠었던 완성차 업체나 또 2차 전지 업체들에게는 타격이 올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트럼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이 아메리칸,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써라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생산되는 그런 차들을 많이 늘리게 되면, 그러니까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들을 많이 늘리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도 또 우리에게 수혜를 가져올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바로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인데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홀류를 좀 해서 같이 판매를 하면 오히려 우리나라에게는 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증권가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살펴보실 텐데요. 세 번째는 강달러 기조가 완화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캐터필러나 보잉 등 미국 업체들이 강달러 현상으로 인해서 수익을 못 내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약달러 기조를 펼치고자 하고 있습니다. 추후 강달러가 완화된다면 수출을 해서 돈을 걷어들이는, 그러니까 달러를 걷어들이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수익성이 감소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또 지금 이 그래프를 살펴보시게 되면 트럼프 일기 당시 한국 완성차들의 미국 점유율을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하는데요. 트럼프 일기 집권 때에 취임 전에는 7.2% 정도 점유율을 보였는데 마지막 퇴임 때에는 8.3%까지 오히려 우리나라 완성차의 점유율이 미국에서 더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나라가 또 상황에 빨리빨리 대응을 해서 그만큼
그만큼 우리나라에게 수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책을 잘 변화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트럼프 2기가 탄생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또 빠른 판단과 상황력을 통해서 계속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완성차 업체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는 증권가가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경우에는 현재 미국 대선까지 좀 시간이 남아 있고 또 아직까지 PBR이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라고 하고요. 또 국가에서 하고 있는 이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조금 조정을 받을 때 저가로 매수를 좀 해보시거나 모아 가시거나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정의연의 산책이었습니다.